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20K 매물대를 뚫고 지금 현재 122K까지 올라온 이후에 다시 한번 지난밤 하락세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야? 상승장인 줄 알았는데 왜 또 다시 내리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러면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148개 롱 포지션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148개면 하나로 거진 241억 정도 돼요. 241억 정도의 이 롱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왜 이 롱 포지션을 들어갔고 지금 현재 남들보다 상방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말씀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우선 지난 영상 분석부터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보시면 조정이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적죠. 그러면 정말 굳이 숏을 쳐야겠다. 진짜 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어떤 자리에서 치는 거냐면 명확한 사파동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올라오는 다이버전스에서 치는 게 오히려 확률이 높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 사파동 먹겠다고 숏을 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지금 추세가 진짜 이렇게 질질질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롱 탑승 자리도 심지어 주지도 않거든요. 이런 추격로 가놨던 사람들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에 다 털렸을 거예요. 여기 뚫었었을 때 올라가는 거에. 사람 심리가 그래요. 로스 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스를 칠 수 있는 구간 손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 숏을 받는 것보다 만약에 이런 자리가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중요했던 변곡점 자리가 어디였어요? 슈팅 나왔던 자리가 3,936달러였죠. 차라리 조정이 나왔었을 때 롱을 받는 게 이성적으로 훨씬 좋아 보여요. 자, 그리고 차트 분석 이전에 앞서서 지금 현재 제가 이벤트와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독자님 2천만 원 매달 이벤트와 함께 500%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간략한 영상 한번 시청하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내용처럼 말 그대로 시드를 500% 늘리는 500%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혜택이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매니저님들이 1대1로 직접 안내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안내를 해드리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생활과 자영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관점과 정보를 올려드려도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를 하고자 매니저님들이 새벽이건 낮이건 아침이건 저녁이건 포지션이나 뭐 중요한 관점이나 CPI 내용들 같은 경우에서 있을 때 바로바로 연락을 알려드리는 알림 시스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드를 5배로 뭐 이렇게 정한 이유도 말씀을 드리면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습니다. 그쵸? 이 세 개의 장밖에 없습니다. 이 차트라는 건요. 뭐 SP500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한국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시드를 5배를 늘릴 정도의 실력이면 고배로서가 아닙니다. 저배로서 5배를 차곡차곡 올릴 정도의 실력이면 어떤 장이 오더라도 무난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에 시드를 5배로 늘리는 500%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수익률은 165%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뭐 트레이딩 뷰 세팅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 기본적인 용어 뭐 예를 들어서 반익절, 반본절, 스탑로스, 트리거롱, 트리거 숏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매니저님들이 1대1로 안내를 해주실 거고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차트 분석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알트코인들도 같이 다뤄볼 건데요. 먼저 비트코인 분석부터 차분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보시는 것처럼 일단 거래량을 한번 지우고 차트만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123K 최고점이 보일 겁니다. 확인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하락이 좀 이어졌어요. 조정과 반등을 포함해서 이 매물대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뒤로 쏟아졌죠. 어디까지? 반등이 시작됐던 112K 매물대까지. 그러면 이거를 채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을 이었었을 때 이렇게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이 보여요. 그쵸? 그 얘기는 차트가 마찬가지로 올라간다고 봤었을 때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슈팅이 나왔단 말이죠. 그쵸? 차트가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조정 같은 경우에서 제 눈에는 이렇게 나락을 가기 위한 조정이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최고점 123K 매물대 전에 나오는 하락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고점이 올라왔었을 때 고점이랑 스탑로스를 걸게 된다라고 하면 0.79%밖에 되지 않지만 숏은 안 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 그대로 숏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차트를 조금 쪼개 볼게요. 쪼개서 차트를 5분에서 15분 봉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잘 보시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널처럼 보이고 그죠? 형태가 금액이 올라갔는데 RSI는 꺾이면서 여기서 차트가 꺾이는 척을 하고 그죠? 꺾이는 척을 하고 다시 말아 올려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지는 지지가 받을 때서 나왔던 거라고 보여요. 제 눈에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부터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 이론상 그런 걸 다 떠나서 매물대 관점으로 이 자리 118K에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 눈에는 왜 그러면 여기서 롱을 안 받고 여기서 받았는가라는 걸 봤을 때 제 눈에는 차트가 지금 이렇게 보여요. 잘 보시면 차트를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전에도 이 채널링에서 지지를 받다가 슈팅이 나오고 지지를 받고 출발을 했던 지점 같은 경우가 이 구간이에요. 117.4K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차트가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이 좀 하락세가 강하게 빠졌죠. 이때 같이 볼 수 있는 게 RSI예요. 보시면 차트를 15분봉으로 바꿔서 볼게요. 그리고 채널링도 지워서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최저점 같은 경우에서 과매도권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선을 그었던 107.4K까지 만약에 저점 갱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요. 금액은 빠져 있는데 RSI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만 보고 상방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단 구간에 보시면 이 매물대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 매물대가 이제 무슨 역할이 되는 거냐면 지지 역할이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위아래로 흔들다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서 올린 사람들의 세력 평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지점은 이제부터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아니라. 그러면 한 번 더 저점 갱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내려와 봐야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자리고 그쵸? 혹은 여기 저점 갱신을 하지 않고 이대로 일자로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손익비를 따져봤었을 때 제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 지점은 120.7K 라인입니다. 120.7K 라인. 이 자리부터 일자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다만 공통으로 반등할 구간이 지금 현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레버리지를 5배로 낮춰서 진행을 했어요.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리스크 관리냐? 제가 쓰는 레버리지는 총 10배입니다. 10배를 넘긴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5배를 긁고 이 매물대 구간에서 혹시나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로 5배 5배 나눠가지고 10배로 긁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일자로 그냥 올라가게 되면 너무 아쉬운 자리이기도 하고 손익비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그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를 받으면 평단이 대략 이쯤 셋업이 될 거예요. 그 로스는 어디서 치면 되겠어요? 이 지지 구간 지지를 받았던 이 라인에서 로스를 치면 되겠죠. 평단을 대충 이 중간점으로 셋업을 맞춰놓고 익절을 받는다라고 하면 대략 한 117.9K 정도에서 익절이 되겠죠. 여기를 평단을 세팅을 바꾼 걸 보라색으로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로스를 친다라고 하면 대략 한 4% 정도 로스를 볼 거예요. 근데 수익을 본다 라고 하면 저는 이번 구간에서 매물대를 이 첫 번째 매물대 119.K, 119, 119K에서 매도를 할 생각이 없어요. 제 눈에는 아무리 못해도 120.5K 정도 부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트를 바라봤었을 때 수익을 보면 2%예요. 2.22%. 그러니까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만약에 추가를 받고 올라가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2%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이대로 그냥 일자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략 11에서 12%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로스를 본다라고 하면 뭐 한 2%에서 3% 정도 볼 건데, 5배로 기준을 했었을 때 그러면 수익을 보면은 12% 정도 수익을 준대요. 그러면 손익비로 따졌었을 때 공통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손익비만 체크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가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일단 이 전에 있었던 매물대도 있었고, 다이버전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점갱신에서 반등하는 캔들 거래량도 컨펌 보고 확인이 될 거예요. 그쵸? 손익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자리가 반등할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 외에는 매매할 자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그딴 건 보질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매물대가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셨다라고 하면 차트를 다시 한번 돌려보는 것,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도 하나는 열어는 둘 거예요. 열어는 둘 건데, 잘 보시면, 근데 잘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에 저는 우선 상방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장이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되면 이 123K에서 저항이 왜 나왔는가부터 좀 해석을 하고, 왜 상방을 보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겠죠.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되시길 바랄게요. 일단 비트코인을 날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날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 고점과 고점 이 빗각을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2017년도 최고점, 2021년도 엔딩 다이아고날 최고점, 그리고 123K 현재 2025년도 최고점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기간을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이 빗각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대략 얼마나 걸렸냐면, 대략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2025년 최고점 123K까지 2894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선 심리적으로도 저항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그럼 이대로 해가지고 나락을 가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이런 시나리오를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일단 만약에 비트코인이 꺾일 거였으면, 명확히 꺾일 거였으면 이미 꺾일 구간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어디냐면 이 자리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109K 자리인데, 저는 이렇게 한 추세로 봤거든요. 이렇게 한 추세로 봤어요. 이렇게 임펄스 파동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리고 금액이 올라가져 있죠. 근데 RSI를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교과서에 실어도 될 정도로 걸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차트가 꺾였습니다. 어디까지? 74K까지. 74K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유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물대, 비트코인 역사상 제일 큰 매물대를 만들었고, 이 구간에서 뚫었을 때 슈팅이 나왔던 것만큼 이 자리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차트가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꺾일 거였으면 여기가 조정이 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전에 16K부터 스타트를 했던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전에 있던 74, 48K 매물대보다 오히려 기간적으로 조정이 얇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99에서 반등을 예측은 했지만, 99에서 하방으로 내려가서 60 가는 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 전에 고점 109K 부근에서 4시간 봉으로 바꿔서 보면,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잘 보시면 이 고점 부근에서 매물대를 만들었잖아요. 여기가 고점인데, 그죠? 그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채널링을 만들고 차트가 슈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여기 구간이, 이제 하단 부분이 이제 여기가 지지 구간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꺾일 거였으면 여기서 99K에서 꺾였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일봉상 하락 다이버스를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고갱을 한다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날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6K부터 시작된 파동이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하고 나락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이 123K가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긴 시간 동안에 빗각이 만들어지는 구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구간이 뚫리면 고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꺾일 때서 안 꺾였기 때문에
꺾일 거였으면 이 구간에서 꺾였어야 했어요. 99K 매물대 부근에서. 근데 안 꺾였잖아요. 그럼 상방임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고 여기 구간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엔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눈에는 여기서부터 나락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오고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봐요. 그 리딩 같은 경우에서는 입구까지 돌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숏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최고점 숏을 잡겠다고 매물대가 없는 데서 숏 잡는 행위가 제일 자살행위거든요.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구간 숏을 맞는 게 아니라 만약에 꺾여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마 엔딩 다이아고날 완성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라면 차라리 그냥 기다리겠어요. 어디 구간까지? 예를 들어서 113K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리딩 다이아고날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이대로 일자로 그냥 올라가 버릴 확률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보고 있고 숏은 웬만하면 지향을 안 받을 거예요. 숏은 웬만하면 받지 않을 거고 그래서 조정 구간에 지금 롱 포지션을 현재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지금 들어간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선 뭐 하늘 끝까지 받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라간 형태가 제 눈에는 이게 펄스 형태로가 보이지가 않아요. 제 눈에는 이런 ABC 반등으로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이대로 일자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혹시나 여기서 반등 찍더라도 조정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리딩 다이아고날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종국만 있는 이 중간 안에 있는 파동 중에서 공통 구간을 먹기 위해서 롱 포지션을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숏은 받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조정이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더 롱을 받을 수 있는 타점이 나오겠죠.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자 제가 상방을 보는 이유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이더리움을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더리움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드로잉을 지우고 날봉으로 바꿔서 볼게요. 지금 보면 이 신고가 비트코인이 넘어간 거에 대적하게 잘 따라오고 있는 추세가 이더리움이라는 차트예요. 저가 대비 지금 현재 거진 211%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아무도 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알트장 불장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더리움도 결국엔 알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 다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더리움 생태계 코인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업비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 이더리움이 있고 그 밑에 체인링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나눈 거예요. 시바이노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폴카닷도 있습니다. 이 정도 상단에 있는 것들 몇 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브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온도 파이낸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좀 이런 코인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체인 링크나 시바이누나 뭐 폴카닷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먼저 출발을 했고 얘가 지금 대장주라는 거 변함이 없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제가 상방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이런 체인 링크나 시바이누나 폴카닷 같은 이런 친구들도 후발주자로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낮은 1,000억 미만의 코인들이 주도하는 알트장이 아니라 알트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위주로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메타가 있겠죠. 일단 이더리움 생태계 코인들이 먼저 올라가. 그러면 솔라나 친구들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민코인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큰 상승폭을 보는 건 오피셜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폭제가 하나 남아있죠. 자, 어떤 게 남아있냐? 지금 금리가 아직 인하가 안 됐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가 돼야 차트가 상방으로 올라간다라는 건 뭐 주식시장 조금만 입문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금리 인하가 되는 순간부터 뭐 말도 안 되는 펌핑이 시작이 될 건데
아직까지 금리가 인하가 안 됐는데도 이런 펌핑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하방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매수 찬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락을 가가지고 지옥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상방을 보는 게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리고 이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이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고요.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74K부터 스타트를 했던 게.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차트가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혹시나 여기서 상방으로 한 번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나락을 가는 엔딩 다이아고날 완성이 아니라 리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리딩은 파동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차트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숏을 치는 게 아니라 조정의 롱을 받는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출발할 수 있는 지점 같은 경우가 일자로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차트가 올라온 형태를 봤었을 때 일자로 갈 확률보다는 반등하고 한번 조정받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갔다가 리딩이 나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되면 개미들이 여러 번 털리는 거거든요. 비트가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이 출발하는 지점이 조금 더 늦어지는 거다 보니까. 근데 조금만 차분하게 차트를 바라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나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내려온다라고 해가지고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딩 다이아고날 특징이 뭐냐면 엔딩 다이아고날은 여기 입구까지 그냥 진짜 빠르게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리딩 다이아고날은 파동 돌려보시면 아는데 이 입구까지 돌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진 이 두 번째 매물대 이거를 뭐 파동 카운팅을 찍어드리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A, B, C, D, E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건데 대부분 이런 D 파동. 이렇게 되면 일단 잠시만요. 이건 엔딩이 안 되겠네요. 엔딩이 안 되겠다. 엔딩이 안 되겠네요. 이건 침범했어요. 이거는 룰 위반이거든요. 룰 위반이라는 게 원래 엔딩 다이아고날이랑 리딩 다이아고날이 이거예요. 아니에요. 룰 위반이 아니네요. 룰 위반이 아니에요. 잠을 못 자가지고 말이 헛나왔네. 네, 원래는 임펄스 파동 같은 경우에선 이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건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1파동이랑 4파동이 겹치면 안 돼요. 근데 리딩이랑 엔딩은 뭐냐면 이 겹쳐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이 A 파동과 D 파동이 겹쳐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건 책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도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겹쳐요. 그 리딩 다이아고날 조건은 완성이라서 오히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90, 보시면 111K 매물 때부터 차트가 만들어서 슈팅이 나왔던 것만큼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거에 리딩 다이아고날 먹고 그 뒤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차장이 조정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도망칠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가 매수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만약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엔딩 다이아곤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거를 매니저님에게 이렇게 엔딩 다이아곤을 관련해서 문의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방보다는 상방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저갱을 하는 거 있었고 무서워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롱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틀리면 깔끔하게 손절하고 다음 자리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알트코인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놨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또 하고 있는 이벤트 하나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상금 테더가 대략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그러니까 일단 상금이 10만 불이 걸려 있는데 일단 저기 위에 보시면 지금 말 그대로 개인 구독자님들 대회거든요. 저희 구독자님들끼리 경연하는 대회인데 수익률과 수익금 대회예요. 상금 풀은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9만 불입니다. 1억 2,500만 원인데 테더 시세가 올랐으니까 더 올랐겠죠. 그러니까 수익금 4만 5천 달러, 수익률 4만 5천 달러, 하나로 6,250만 원 정도 되는데 테더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테더로 지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1,000만 원을 별도로 또 지급을 해드려요. 수익금 21등부터 2등부터 21등까지, 그리고 수익률 2등부터 21등까지 총 40분 룰렛 돌릴 거예요. 이거는 라이브로 할 겁니다. 라이브로 해서 룰렛 돌려서 상금 1,000만 원 또 룰렛 돌려서 당첨되신 분에게 또 별도로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상금풀이 절대 작지가 않은 거고, 웬만한 유튜버 분들도 이 거래 상금을 걸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가금은 1,000달러입니다. 최소 거래량은 20만 달러예요.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1,000달러 곱하기 제가 레버리지 10배면 만불이죠. 그럼 매매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만불이에요. 2만 불이죠. 매매 10번만 하더라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더라도 이 거래량은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여는 목적이 뭐냐면, 물론 상금도 상금이지만 상금도 상금이에요. 하지만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매니저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저희 구독자님들 매매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본인이 몇 등인지도 보고 잘 돼가지고 수익을 잘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수익, 그쵸? 수익금도 올라가겠지만 상금풀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 그 매매를 하다 보면 타점도 매매 복귀를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 영상이 올라가면 제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건부로 해서 당첨되신 분은 매주 500만 원 원하시는 코인을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벤트를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1강부터 50강까지 무난하게 보실 수 있도록 금액은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서 잘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만으로, 그리고 풀 시청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이벤트 당첨의 기회를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